저는 주제가 이제 학과, 학벌, 그리고 뭐 경제적 그런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주제예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하자면은 저는 드림쉐어 대표예요. 이제 강연을 기획하고 이제 강사님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드림쉐어의 대표.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는 모건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입니다. 지방대학교, 거기다 사범대학교 학생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강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프로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학과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런 제가 창업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 도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꿈과 스토리는 한 번, 아니면 숫자 1, 처음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14년 동안 선생님만 꿈꿔왔어요. 굉장히 답답하게 살았죠. 애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14년 동안 선생님만 꿈꿔왔어요. 근데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취업 준비를 하면은 경영학과 학생도 만나고 관공고과 학생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수학교육과 임용고시 볼 때 뭐 볼까요? 누구랑 공부할까요? 수학하는 사람들이랑 공부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물이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려고 그럴 때 완전 머리가 백지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학하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뭐 어디 좀 받아달라, 뭐 사범대 나온 사람이 받아달라 하면은 받아주겠어요? 뭐 토익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지 상태인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그려진 거 뭘까요?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이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요. 뭘까요? 학원 강사.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질문. 휴학을 해요. 그래도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유물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휴학을 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휴학을 해요. 여기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저는 한 번의 대외 활동을 신청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 대외 활동을 뿌려봤어요. 전 뭐 블로그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마케팅 경험도 없고 그냥 할 줄 아는 건 몸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 지원하니까 한 군데에서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대외 활동을 한 곳은 이제 사이버 코엑스 서포터즈라는 곳에서 대외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 또 뭔가 이제 1년 휴학을 1년 했으니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은 4년 동안 서울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저는 1년 안에 다 배워야 되겠다 느끼고 또 인턴도 지원하게 돼요. 왜냐?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턴도 지원하게 돼요. 수십 군데 또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도 여기서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잡코리아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기 한번 해보죠. 손 한번 들기. 이거 들어야지 넘어가요. 방금 내 소리 들렸거든요. 잡코리아 아시는 분? 나머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 잘 들어주시네요. 네, 여기서 인턴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뭐 취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뽑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취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필요했대요. 굉장히 운 좋게 뽑힌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잡코리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나의 꿈을 소리치다라는 토크 콘서트 담당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백지였잖아요. 이것들이 다 첫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열정. 그냥 무조건 하는 거. 그냥 시킨 거 이상으로 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이버 코엑스, 서포터즈, 뭐 대외 활동, 뭐 시킨 거 다 하고 그리고 매번 전시회 열릴 때마다 가고 그래서 뭐 우수 서포터즈 선정이 됐네요. 처음 한 대외 활동에서 우수가 됐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자코리아 인턴 활동을 했어요. 근데 뭐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뽑았어요. 제 이야기 다 빼가고 이제 저는 그냥 거기서 시킨 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블로그도 하고 오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잘해요. 대신에 잘하니까는 그거 아시죠? 잘하면 약간 빨리 끝내고 조금 이제 시간 이렇게 빼서 커피도 마시러 가고 또 안마의자에서 좀 쉬고 오고. 근데 저는 못하니까는 그냥 매 시간 앉아서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에서도 우수팀에 선정이 돼요. 아, 서프라이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나의 꿈을 소리치다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로 제가 섭외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기만 했는데 되더라고요. 바이럴 담당자로. 그 여기에 써있는 이 세 가지 경력이 제가 가진 모든 경력이에요. 혹시 여기서 대외 활동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좋은 대외 활동도 많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인턴도 많고 하지만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걸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뭘 얻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경험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이버코엑스 인턴을 하면서 수십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수십의 사람 중에 지금 드림쉐어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인턴 생활로 수백의 지식을 얻었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던 애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 혼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나의 꿈을 소리치다로 이제 드림쉐어를 해보자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천의 경험을 얻게 되죠. 제 경험은 아까 나온 그 페이지가 전부예요. 여러분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 충분히 도전을 하면은 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드림쉐어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항상 탓하는 거. 혹시 뭐 꿈이 뭐예요? 아직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시고 아직 없으시고 이거 다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다 물어보면은 꿈이 뭐예요? CEO 굉장하신데요. 혹시 CEO를 하시면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준비 중.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두 분은 꿈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꿈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찾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주변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분은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지만 하지 않고 계신 분들. 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많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범되어서 학과가 안 맞아서, 아니면 지방되어서 학벌이 안 돼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저는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학벌이 안 돼서, 뭐 학과가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가난해서,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자기한테 굉장히 자기 이제 위안을 삼죠, 이런 걸로. 근데 분명히 이런 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이 안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 나올 때 대답 잘 해주시네요. 제가 물어보는 건 잘 안 해주시고. 아이유가 대학교 진학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학과가 안 돼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이 아니라서 모르는 건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이분은 구글 코리아 김태현 씨예요. 학과가 뭐 사회학, 뭐 스티브 잡스 학과 어딘지 아세요? 뭐 인문학. 성공했죠, 학과가 안 돼도.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돼서. 누군지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크게 한번. 정주영 회장님. 형편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회사를 만들고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성공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벌이 안 돼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저는 지방대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 학과가 안 돼서 저보다 더 악한 학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굉장히 못 만나고 수학만 배우는 사람. 저도 학과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형편도 안 돼요. 어떻게 보여드리냐고요? 네,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물티슈나 이제 휴지 있으면은 꺼내서 이제 닦을 준비하고, 네, 그러면서 들어주세요. 저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에서. 근데 지금은 첫째로 집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먼저 떠나간 제 앞에 계셨던 분 덕분에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얻고 다른 길로 다행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겠죠? 그리고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막 5만원짜리 게임 CD 이런 거 막 산타 할아버지 갖다 주고 했는데 5학년 되고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양말 걸어놓으면은 새콤달콤 이런 거밖에 안 오고, 굉장히 슬픈 그런 활동을 보냈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는 급식까지 못 먹을 정도였어요. 물론 1년 내내, 3년 내내 못 먹은 건 아니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급식비가 나왔다, 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조용히 버스비만 받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매점에서 막 또 싼 거 먹어야 되는데 또 그 2,000원 받았다고 또 닭강정 이런 거 비싼 거 먹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지내고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가해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형편이 조금 좋아져서 계속 가해를 다니는데 어느 날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가해를 끊어야 된대요. 근데 또 얘기를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가해 선생님한테 끊어야 된다고. 왜? 그냥 끊어야 된다고. 왜 하면서 그냥 끊어야 된다. 근데 가해 선생님 저희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냥 조용히 방에 불러내가지고 그냥 다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확실히 꾸기 시작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닐 정도로 저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진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창업을 시작했냐? 사실 창업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대전은 아메리카노가 2,500원. 상상이 돼요, 이게? 여기 오니까 5,000원 이건 뭐 그냥 레시피 들고 카페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회의만 해도, 회의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둘이서 하면 10,000원씩 깨지고, 넷이서 하면 20,000원씩 깨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창업을 하면서. 없으면 벌면 되니까요. 그죠?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다 그냥 자신이 말하는 핑계 정도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왜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2개월, 3개월 계속 일과 창업과 학업을 같이 했어요. 미치더라고, 이제 한 달 되니까. 그냥 얼굴이 까매, 다크서클로 다 뒤집혔어요. 밤에 가면 눈알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 뭐 주실 수도 없고 누가 주지도 않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그렇게 해서 드림쉐어를 만들어졌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설득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이제 돈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나는 했어. 돈이 없는데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자꾸 못한대. 얘기를 해주면은 또 시간이 없대. 안 자면 되지,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또 자기는 학과가 안 된대. 너 수학교육과인데 창업하고 있어. 굉장히 막 강연 기획 이런 거 하고 있고 굉장히 이상해. 뭐 학벌이 안 된대, 지방대.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항상 뭔가 안 된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신만의 논리로. 뭐 이거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자신을 설득해요. 이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할 거다.
나는 학과랑 학벌이 앉아서 못할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들을 설득하는 건 그렇다 쳐요. 왜냐? 힘드니까는 설득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설득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꿈을 접지 말고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죠? 이거 말로 한번 해주세요. 그죠? 없죠? 그래서 비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저는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림쉐어가 만들어졌고, 드림쉐어는 돈, 학벌, 학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대학생이 그냥 만들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이제 돈이 없고 학벌, 학과가 안 되는 거 그냥 혼자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학과 안 돼도 할 수 있고 학벌 안 돼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식과 경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창업이라는 걸 하려면은. 없었던 지식과 경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없으면 만들어라. 혹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배우는 거, 그죠? 배우는 게 있고, 또 CEO님 책도 배우는 거, 그죠? 근데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어서 이미 드림쉐어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냥 해보자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럼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빌려오자. 누군가에게 빌려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을 한 명씩 모집을 시작해요. 이 친구가 저희 초기 팀원이에요. 기획에 경험이 있다 그래서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동생이에요. 22살. 열심히 배웠어요. 이 친구도 섭외를 했어요. 기획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섭외를 했어요. 이 친구도.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섭외를 해야 됐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기획과 후원과 마케팅 이런 쪽으로 경험 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제 부족한 지식을 대신했어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없다. 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세요. 좀 나쁘게 들리나? 그 다음 경험이 없으면은 하면 되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또 뭐 시간 없다. 안 자면 되는 거고. 저는 강연을 기획하자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한 달에 약 30에서 50번 정도 강연을 찾아갔어요. 나의 꿈은 소리치다, 강연 100조씩, 세바시, 굉장히 많은 강연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시간이 없다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잠을 줄이든 뭘 해서든이라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대외 활동을 했을 때 그때 4가지 일을 한 번 했어요. 하나는 사이버코엑스, 소프트워즈. 제 경력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외 활동이라 그러면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대외 활동과 인턴,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2개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 활동만 하면 좋아요. 근데 대외 활동에서 뭐라 그래요? 팀끼리 만나서 또 만들어 오라. 또 인턴하면 또 집에서 PPT 만들어서 앞에서 대결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결하고 또 알바하면은 또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대신 띄워주고 저한테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했어요. 하루에 4가지 일을 매일같이 했어요. 주말에 인턴은 안 해요. 하지만 알바랑 대외 활동을 계속 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잠을 줄이세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돈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재테크를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고 한 거거든요. 작년 제 통장이에요. 집이 저는 수급자 대상자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제가 다 벌고 방세, 핸드폰비, 교통비도 다 제가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모은 돈이에요. 꽤 많죠. 이 돈이 지금 제로로 이제 영원히 돼서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등록금 형태라든지 아니면 집세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핸드폰비나 교통비 형태라도 좋으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런 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 왔고요. 당연히 없으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냐? 너는 그냥 철밥통 선생님이나 해라.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거 하기 싫다고 계속 그러는데 설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믿어주는 사람인데 가장 믿어주는 사람을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참견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한테 투자를 해줘서 그런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투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등록금 다 제가 내고 버스비 다 제가 내고 가끔씩 반찬 없을 때만 조금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전적인 건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그래도 자식이니까 좀 신경 좀 써주고 막 잔소리 좀 해주지 혼자 다 벌고 다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에는 알아서 하게 놔두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벌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뭘 해도 그냥 놔둬도 되겠다고. 한참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등록금 받고 이럴 때는 불안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혼자 다 하니까는 그냥 놔두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로는 아니지만 5만원씩 조금씩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면서 이 창업 자금까지 모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고 가져오면 돼요. 남들 주식을.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드림쉐어가 하는 일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 이야기보다는 난 꿈을 찾고 싶다. 나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꿈과 목표는 별개. 나만의 소중한 꿈 쓰는 법.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다 물어볼까요? 한 분씩? 아까 세 분 물어봤고, 그죠? 웃지 말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꿈이 뭐예요? 아직은 없고요. 그럼 뒤에 분은 꿈이 뭐예요? 법무사. 굉장히 좋은 꿈. 네. 꿈이 뭐예요? PCO. 아, 굉장히 또 좋은 꿈 가지고 계시고. 그 뒤에 분은? 아직 없으시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다 긴장하고 있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없으시고. 그 뒤에 분은? 공무원 할까? 공무원 할까? 공무원이 꿈이시고. 좋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공무원? 아니면 뭐 그냥 직장인, 대기업.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권 대기업. 근데 이 아저씨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닌가 봐요. 자꾸 물어봐요. 안 그래도 취업도 못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서 짜증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꿈. 뭘까요 이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그게 꿈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 전 그게 꿈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은 평생을 가도 못 이루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 굉장히 잔혹하죠. 죽을 때까지 못 이루는 게 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법무사가 꿈이라고 그러셨죠. 좋아요. 그럼 법무사가 되면 이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공무원이 꿈이라고 하셨죠. 공무원이 되고 나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 한때 꿈이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쵸? 금메달을 따고 어떤 발언을 해요? 은퇴를 할까? 다 한국인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잘 모르세요? 막 점프하고 막 트리플 악셀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꿈을 금메달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잡아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면은 근데 뭐 해야 될까? 꿈을 이루면 뭐 해야 될까? 더 이상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앞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잠깐 이제 쉬셨죠. 요번에 다시 나오셨지만. 그래서 저는 꿈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업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꿈과 목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감이 안 잡히죠. 법무사가 꿈이라는데 앞에서 아니라 그러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제 꿈은 제가 굉장히 어렵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모두가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웃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가 제 꿈이었어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14년 동안 꿔온 선생님이라는 꿈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럼 꿈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 저는 이 직업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중간에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땄겠죠? 그죠? 근데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따나요? 결국엔 땄죠. 근데 메달을 아무것도 못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따나요? 못 따나요? 아니요. 그리고 오늘 6시가 껴있어 이런 거예요? 좀 식사 시간 좀 드리고 다시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꿈은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날이 언제 오겠어요? 오긴 오겠어요, 그게? 그런 거지만 그 목표는 이제 직업이나 그런 걸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를 잡아도 그 목표가 실패한다. 흔히 말하죠. 사회에서 그게 안 되면 실패한다고. 그렇다고 못 이루는 건 아니라 이거죠. 피겨 여왕이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금메달을 못 따도 언젠간 이룰 수.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법무사가 안 돼도 법무사가 돼서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꿈이랑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을 때 목표를 선생님으로 잡았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학 굉장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아마 아무도 안 될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 하면은 막 다 일어나가지고 나 싫다고 막 그렇게 시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걸 가르쳐보자라는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단순히 내가 법무사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법무사를 함으로써 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를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더 이제 좋은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꿈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공의 기준이 있죠. 이제 자기 꿈이랑 목표 그리고 성공의 기준
그런 성공의 기준을 잡는 방법, 뭐 저도 성공하지 않고 프로도 아니지만 그런 이제 제 생각하는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혹시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디자인. 혹시 필기구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공채께 자꾸 눈에 띄네요, 공무원. 네. 한번 제가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그려주세요. 잘생기게 그려야 돼. 저 뒤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그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시면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돌아보지 마시고. 굉장히 어리신데 친구분이세요? 이렇게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꿈이 뭐예요? 네. 자꾸 다른 데 쳐다보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쁜 막 케이크 이렇게, 그죠? 또 안 물어봐서 섭섭한 분 계신가? 네, 디자인 하시는 분. 네. 꿈이 뭐예요?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멋진 꿈이에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17살이라고 하셨죠? 부모님이 원하는 꿈은 뭐예요? 예. 태권도 하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태권도. 그러면 아직 진짜로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는 기왕 할 거면 국가대표 하는 게 낫다는데 저는 국가대표보다 그냥 사범님 하면서 그 남는 시간마다 어디 여행 다니고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조금 다르네요. 그럼 그 옆에 또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이 뭘 요구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혹시 다 그리셨나요? 한번 보러 가도 돼요? 굉장히 뒤끝 심하다 그랬어요.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뭐 저렇게 저를 그려주셨어요. 그쵸?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앞에 분들밖에, 뒤에 분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은 디자인 하시는 분 한번 잘 봐주세요. 저 같나요? 훈남인데요. 좋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어쨌든 다른 분이 저를 그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저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그죠? 저 그림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친구한테 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발도 몸에 제대로 안 붙어있고 뭐 뼈다귀로 돼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웃는 여자분들 오늘 굉장히 밝게 웃으시네. 닮았나요? 왜 말이 없어요? 닮았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누구? 아니라 그랬어요? 네, 아니죠. 어쨌든 저는 저를 이렇게 그린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죠?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 남들은 자꾸 이렇게 안 그려줘요. 뭐 함부로 그리기 힘든 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방금 그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끝나고 봬요. 어쨌든 그렇게 그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남들이 자꾸 저한테 성공을 요구해요. 제 부모님도 그랬고요. 저는 선생님을 해야만 했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뭘 하라, 뭐 해봐라, 집에서 맨날 노냐, 토익이나 마라, 학원 끊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을 그리면은, 그리고 그 꿈이랑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부모님이 과연 그렇게 간섭을 하실까요? 그리고 과연 부모님이 원한 그 꿈을 얻었을 때랑 내가 원하던 나만의 꿈을 얻었을 때랑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저는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안전요원 이렇게 다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공은 부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는 커튼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공을 했다 하면은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의 부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부자, 어떤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한 1조 아니시면,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 그 정도 부자. 굉장히 부자 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그 기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 재벌, 성가족 이런 데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설 한 분이 또 쓰고 계시고.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예, 간단하게 자기 집 강남에 막 타벨스 이런 거, 그 빌딩 하나가 다 내 거. 굉장히 부자. 근데 저는 제 부자의 기준은 이거예요. 커튼. 저는 집에 커튼을 달 거예요. 굉장히 이쁜 거, 뽀로로 그려져가지고 애들이 갖고 놀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뽀로로랑 애들이 막 만져. 뭐 어떻게 돼? 다 찢어지잖아요. 찢어졌을 때 결혼한 와이프랑 손잡고 우리 커튼 사러 가자. 아무 주저 없이 우리 커튼이나 사러 가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커튼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TV 망가지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성공의 기준은 이거예요. 집안에 물건이 하나 망가지거나 뭔가 부족할 때 고민 하나 없이 행복하게 손잡고 그냥 사러 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개인마다의 부자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약간 소설 속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자신만의 새로운 꿈과 성공의 기준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커튼 10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통장에 1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 제 부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박명수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무한도전 안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박명수 알아요 그러면? 박명수 아세요? 예, 박명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었다. 맞아요, 진짜 늦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하세요? 빨리 가죠.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죠? 굉장히 쿨하신 분이네.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약속에 늦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바로 나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세요. 그냥 바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꿈이랑 목표가 기다리는 그 약속 장소에 나가세요. 그럼 뭐 그 친구가 떠날까요? 약속 조금 늦으면 그 친구가 사라져요? 아니죠.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친구는 항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가서 기다렸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앞으로 재밌게 해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 친구도 아마 절대 떠나진 않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없으시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대 또 하네 이걸. 지방대 서강대학교 하지만 드림쉐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